허리케인 데스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40명 발생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262명이 늘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도 10,000명에 가까워졌습니다. 지난 8월 2차 유행 당시에는 서울의 일일 확진자가 154명까지 늘었다가 이후에 진정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3차 대유행은 일상 공간을 매개로 한 감염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로 이어지면서 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감염 경로가 즉각 파악되지 않는 조사 중 사례 비율도 최근 며칠간 20%를 훌쩍 넘겼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처가 7일까지로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방역 대응 조처를 연장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힘을 내는 게 우리 민족이죠. 위기 극복의 DNA가 있는 민족입니다. 코로나로 이기는 코리아, 한 번 더 힘을 내보자고요. 오는 10일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됩니다. 공인인증제가 폐지되면 금융거래는 어떻게 바뀔까요? 공인인증서 대신에 좀 더 간편해진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금융인증 서비스는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 언제 어디서나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연결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인증서는 한번 발급받으면 여러 은행뿐 아니라 정부24, 국민신문고, 청약홈, 홈택스 등 다양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에 6자리로 숫자로 이루어진 간편 비밀번호 또는 패턴, 지문 등이 이용되고 유효기간 3년입니다. 단 지금 쓰고 있는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송금 한번, 결제 한번 하려면 이거 설치해라 저거 설치해라, 설치 지옥에 빠져서 포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단 편리한 만큼 안전도 보장이 돼야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실손 의료보험 보험금을 진료 후 병원에서 곧바로 전산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입법 시도가 또다시 의료계의 반발에 가로막혔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018년 기준 연간 9천만 건에 이르는 실손보험 청구의 76%가 팩스, 보험설계사, 방문 등을 통해 종이 서류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메일이나 앱으로 청구하더라도 종이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종이 문서를 기반으로 하는 청구가 99%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비용과 수고를 줄이려고 20대 국회에서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의료계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의료계는 심평원이 실손보험 데이터를 들여다보거나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료행위까지 심사할 가능성을 염려해서 청구 간소화에 극도로 부정적입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직접 국회를 찾아 정무위원회 의원들을 접촉하면서 반대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상임위 배정이 바뀌는 21대 국회 후반기에나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편리한 법안이 통과 못되는 이유가 보험회사가 아니라 의료계 때문이었군요. 결국 자신들 돈벌이가 그대로 노출되는 게 껄끄럽다는 얘기인데요. 의원들이나 의사들이나 국민의 이익과 편의는 뒷전 아닙니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이정옥 여가부 장관, 인사말은 물론 20분 회의 동안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지금껏 장관이 입을 떼는 순간마다 국민들은 실망해왔고 피해자들은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로 오늘 이정옥 장관의 발언을 제안한 채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회의 시작 전에 얘기합니다. 여야 합의로 장관의 발언권을 제한한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문제가 된 건 지난달 5일 이 장관의 국회 발언이었습니다.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 800억 원을 두고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말을 했었죠. 이후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여가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안 처리가 시급한 민주당으로선 더 이상 회의를 파행시키기는 어렵다고 보고 장관의 발언권 제한을 조건으로 회의를 열게 된 겁니다. 주무부처 장관의 침묵 속에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 등 14개 법률안이 여가위를 통과했습니다. 이걸 무능력하다고 해야 할지 무책임하다고 해야 할지 최소한 세금 아깝다는 말은 듣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는 황당한 상황. 개그 콘서트 없어진 게 다 이유가 있었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술에 취해 시민을 폭행한 현직 경찰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경위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한 길거리에서 20대 남녀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경위는 당시 20대 여성과 함께 술에 취한 상태로 길거리에 있었는데요. 이들 사이에 오가는 말과 행동을 수상히 여긴 남녀가 A경위를 말리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경위는 맞짱 뜨자! 이러면서 소리를 지른 뒤에 시민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잡으라는 범인은 안 잡고 엉뚱한 시민만 잡았네요. 시민하고 맞짱 뜨는 현직 경찰관이라. 낮에는 시민의 지팡이, 술 취하면 시민의 몽둥이가 되나 봅니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